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는 오버라이드와 파이널 지정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오버라이드 얘는 그쵸, 키워드이자 스페시파이어라고 하는데, 지정자라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키워드예요. 얘도 키워드인데, 자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복습 겸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본 클래스의 가상함수는 오버라이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위해서는 함수의 원형과 반환형이 동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기본 클래스에 있는 move라는 함수를 가상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플레이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하려고 해요. 자, 오버라이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의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는 얘를 오버라이딩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는 엔티티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엔티티는 dx, dy로 주어진 만큼 움직이게 해놨죠. 그런데 플레이어는 움직이는 로직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move라는 함수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다가 move 플레이어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p를 좀 나머지 것들 지워볼까요? 자, p를 얘가 2면은 이제 move 플레이어라는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얘는 지금 정적 바인딩이 된 상태니까. 오버라이딩을 안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냥 플레이어 P가 있으면 이 P가 가지고 있는 뭐 좋아요. move 플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2배씩 움직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이제 이 move 플레이어라는 함수는 이 함수는 이 move 함수랑 전혀 별개의 함수가 되죠. 그러면은 뭐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객체들을 하나의 기본 클래스 포인터로 만들어서 배열로 만들어서 포문을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게 하고 싶으면은 얘를 오버라이딩해서 동적 바인딩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버라이딩 하려면 자, 먼저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유도 클래스에서는 얘랑 동일한 이름과 인자와 반환형을 가져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버추얼로 붙여주면 좋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한 겁니다. 그게 여기 두 번째까지 한 얘기였어요. 동일해야 한다. 만일 다르다면, 아까 보여드렸죠? 만약에 얘가 인자를 안 받는다면 이름은 같지만 별개의 move 함수가 플레이어에 있는 상태가 되고, 그거는 이제 오버라이딩과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저는 이제 재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별개 함수로 인식을 한다. 재정의는 이제 정적 바인딩인 거죠. 조건이 만족이 안 됐으니까. 두 번째 조건인, 세 번째 조건, 뭐 아무튼 오버라이딩, 가상함수로 만들어서 오버라이딩을 안 했으니까 하나의 조건이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적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데브C나 GCC 예전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 키워드를 쓰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에서는 모던 C++ 기준으로 하고, 그거는 보통 C++ 11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 설정하는 법도 알려드렸었는데, 자,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써서 실수를 방지하게 해줍니다. 요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방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코드의 가독성을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오버라이딩 된 함수인지 정의만 보고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예제를 볼게요. 자, 오버라이드 지정자가 필요한 이유인데, 코드로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연습할 겸 해서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요 프린트 포지션이라는 애도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호출됐는지 명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엔티티의 위치를 프린트할 때에는 엔티티 땡땡 하고 위치가 표시가 되고, 플레이어의 위치를 표시할 때는 통째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플레이어 땡땡하고 위치가 찍히도록 해봅시다.
자, 아직 조건 다 만족 안 시켰죠? 자, 얘가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상함수. 버추얼이고. 얘가 지금 나머지 같으니까 지금 오버라이딩 하고 있죠? 오버라이딩 됐습니다. 그래서 저 2가 가지고 있는 이걸 그대로 볼게요. 자, 2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포지션을 호출을 해봅시다.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플레이어 땡땡 1,1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잘 됐죠?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컨스트 포인터는 헷갈리니까 참조자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2가 P를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얘가 컨스트 참조자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여기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빨간 줄이 여전히 뜨고 있어요. 오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뭔가 문제인지 배우셨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 한번 듣고 무슨 얘기지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파트 2, OOP 파트 2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자, 이 2는 이제 컨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에서 어떤 멤버 함수를 호출했을 때 안에 있는 멤버 변수의 값이 바뀌면 안 돼요. 자, 물론 프린트 포지션이라는 함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와서 출력하기만 해요. 그런데 모른단 말이죠. 컴파일러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프린트 포지션이라는 함수가 멤버 함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여기다가 컨스트를 붙여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함수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오버라이딩을 하려면 여기다가 얘도 컨스트로 바꿔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름과 인자와 반환형 뿐만 아니라 이런 지정자도 동일하게 적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컨스트를 빼먹었어요. 나는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했는데 컨스트를 빼먹어서 얘랑 다른 함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빨간 줄 아무데도 안 뜨죠. 아무 문제 없는 코드예요. 실행을 해보면 entity 땡땡 1,1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왜죠? 지금 2가 컨스트니까 2가 프린트 포지션을 하려면 얘는 할 수가 없죠. 왜? 컨스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오버라이딩이 안 됐어요.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별개의 함수입니다. 왜? 컨스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려고 작성을 하는 거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뒤에다가 오버라이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쓰는 순간 여기 빨간 줄이 떴죠. 왜 빨간 줄이 떴을까요? 당연해요. 자, 얘는 지금 어떤 다른 함수, 기본 클래스에 있는 어떤 가상함수를 오버라이딩 할 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오버라이딩 안 하고 있죠. 왜? 오버라이딩 하려면 반환형과 이름과 인자와 나머지 것들이 같아야지 되는데 지금 이 나머지 것들, 컨스트가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스트를 적어줘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얘를 빼먹었으면 아예 컴파일이 안 돼요. 에러가 나요. 왜? 오버라이딩 할 거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알 수 있죠. 아, 참 여기 컨스트 붙여야 되는데 내가 빼먹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오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오버라이딩이 됐으니까 플레이어 땡땡 이렇게 위치가 표시가 되는 거겠죠. 자, 강의 자료 아마 여기 33페이지까지 뭐 이어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저는 그냥 코드로 쭉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이 자료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33페이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얘를 안 적고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나는 플레이어 땡땡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엔티티 땡땡 하고 나왔으니까 아, 오류구나. 그래서 어디가 오류인지 여기 가서 찾아서 고치면 되죠. 네, 고치면 돼요.
고쳐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행을 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되고, 지금은 코드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코드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은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미연에 이런 오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아까 코드의 가독성 얘기를 했는데, 자, 얘가 없었을 때는 얘가 가상함수여서 이 뒤에 또 오버라이딩을 할 건지, 아니면 얘 자체가 다른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자, 얘는 위에서부터 어떤 다른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건 알 수 있어요. 얘는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버라이드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 오버라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고, 가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뭐 마치 메모리 릭처럼 제가 과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를 제대로 안 썼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써야 된다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버라이드 스페시파이어 지정자 얘기였고, 뭐 예제 코드 조금 다른 코드지만 오버라이드를 사용하는 코드가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파이널. 파이널은 뭐 단순합니다. 이것도 이제 11부터 추가된 지정자인데, 우리가 클래스를 파이널로 만들면은 더 이상 상속이 안 됩니다. 나는 이 이후로 이 클래스를 상속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할 때 파이널을 쓰고요. 만약에 멤버 함수에다가 파이널을 적어준다면은 그 의미는 유도 클래스에서 가상함수 오버라이드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뒤에다가 파이널 이렇게 적어주면은, 만약에 이 베이스를 상속받아서 드라이브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요. 왜? 나는 베이스 클래스를 더 이상 상속 안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를 파이널로 했다, 얘는 이제 상속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상속하고 있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강의자료 37페이지에서처럼 나는 이 프린트 포지션이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하려고 하는 놈이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파이널 지정자의 사용 방법이고, 여기 예제는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예제를 만들어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드라이브 클래스로 클래스 B가 있고요. 얘를 다시 상속받아서 만든 드라이브 클래스 C가 있습니다. 자, 이 do something이라는 함수가 가상함수거든요. 그래서 걔를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뭐 여기도 사실 오버라이드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B 상태에서 얘를 파이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C에서는 쟤를 오버라이딩 할 수가 없어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 얘가 파이널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더 이상 오버라이딩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버라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자체는 더 이상 아래로 못 내려가게 하겠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클래스에다가 또 쓸 수 있고 가상함수, 멤버 함수에다가 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제도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 파이널 지정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훨씬 많이들 사용을 더 하고 있고, 자,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는 가상함수에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실수를 막아줍니다. 컴파일러가 너 지금 실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실행해보기 전에도 미리 코드를 고칠 수가 있겠죠. 파이널은 더 이상 상속이나 오버라이드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이것도 콘스트 멤버
함수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함수로 인식이 될 수 있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까지가 오버라이드 파이널 지정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